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료역학 제2장 재료 정력학 인장 압축 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심플 스트레스 개념으로서 인장응력, 압축응력, 전달응력에 대한 섹션별 응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중요시 해석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요 2장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합성 재료, 우리가 이제 컴바인드 로드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된 봉에 작용하는 응력은 우리가 직렬조합인 경우가 있고 병렬조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조합인 경우에는 각 부재에 우리가 자중을 무시하더라도 각 부재에 작용하는 외력이 일정하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주제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직렬조합, 그 교재에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직렬조합인 경우는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부재가 서로 다른 이러한 재료가 우리가 여기에서 P라고 하는 외력을 받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윗봉에 대한 여기에서 길이를 L1이라고 하고 높이를 여기에서 요걸 L2다. 이렇게 L2. 자, 이게 로드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직경이 D인 이러한 봉이겠죠. 로드다는 봉이니까. D1.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가 로드 개념으로서 이게 직경이 D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윗봉에 대한 여기에서 단면적을 A1, 그 다음에 재료의 종탄성 개수를 E1, 그 다음에 응력을 시그마 1 이렇게 놓고, 아랫봉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 단면적을 A2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탄성 개수를 E2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시그마 2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P가 우리가 이게 압축하 중에 상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고정돼 있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각 부재가 여기에서 이 자중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렬조합인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와 똑같은 크기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위에 봉도 이게 수축이 돼서 줄어들 것이고, 람다와 아랫봉도 또 우리가 줄어들겠죠. 람다 2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이거는 직렬조합인 경우에는 각 부재에 외력 P가 일정하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돼요. 작용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윗봉에 작용되어지는 응력은 시그마 1은 A1분의 P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중을 무시하니까 직렬조합인 경우에는 여기 아랫봉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A2분의 작용하중은 똑같이 P다.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응력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봉이니까 4분의 파이 D1 자승, 얘는 4분의 파이 D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파이 D1 자승분의 우리가 4P, 마찬가지 이것도 파이 D2의 자승분의 4P,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 이렇게 스트레스니까 뭐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윗봉의 수축량은 어떻게 되냐? 람다1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A1, E1분의 P는 일정 L1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스트레스를 구했다. 그러면은 A1분의 P는 시그마 1이니까 여기에서 A1분의 P는 시그마 1이기 때문에 얘는 E1분의 시그마 1 L1 이렇게 해서 윗봉에 우리가 줄어든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수축량을. 아랫봉에 대한 수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는 A2, E2분의 P는 일정 L2, 그래서 A2분의 P는 또 시그마 2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E2분의 시그마 2의 L2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줄어든 양은 얼마냐? 전체 줄어든 양은 얘 더하기 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람다 토탈은
전체 수량은 람다 1 플러스 람다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압축하중이니까 그런데 인장하중인 경우에는 또 잡아다니면 늘어나겠죠. 그 늘음량도 마찬가지 직렬조합인 경우에는 각 부재의 외력 P가 일정하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주제해서 우리가 인장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이거는 전체 우리가 늘어난 양이 되겠죠. 같은 식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정리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표시하게 되면은 외력이 일정하다. 요거 아래 거를 정리를 해서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P는 일정 A1, E1분의 L1 플러스 A2, E2분의 L2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또 자중은 무시하기 때문에 또 밑에 또 하나의 봉이 있다 하더라도 직렬조합인 경우에는 P가 일정하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자중을 무시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기법으로 표기를 해주게 되면 외력 P에다가 얘는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번까지 AI, EI분의 뭐예요? LI.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줄어든 양이 나오게 되게 되면 외력 P도 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에다가 직렬조합인 경우에는 정리를 한다 하는 거를 잘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또 병렬조합이 나와 있는데 병렬조합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병렬조합인 경우에는 또 아래 위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A다. 요거를 이제 B다. 요것도 B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로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B는 우리가 이제 속빈축에 상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을 섹션별로 그려주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바깥에 대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요 C를 갖다가 요걸 아래 위를 C, 요것도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마찬가지 또 외력 P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우리가 두 재료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A는 로드다. A는 로드다 하게 되면 이러한 섹션을 갖는 우리가 봉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B는 우리가 뭐냐? B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로드는 로드인데 속빈축에 상당하는 이러한 섹션을 갖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다가 얘를 여기다 우리가 삽입한 다음에 크로스 섹션 이렇게 절단한 그러한 단면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시그마 2라고 하고 이것도 시그마 2가 되어 있죠. 이렇게 시그마 1 이것도 시그마 1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우리가 이것도 종탄성 계수가 중요하니까 서로 다른 재료니까 E1, E2 얘도 E2 이렇게. 또 수축량 람다 1, 얘는 람다 2, 얘도 람다 2.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구하냐? 응력. 요거에 대한, 로드에 대한 응력과 시그마 2.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미지수가 3개다. 아니, 미지수가 2개죠. 2개니까 우리가 이걸 탄성론적으로다가 우리가 식을 2개를 세워서 등치시켜 갖고서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C는 뭐냐? 그러면 C는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리기드 버디에서 요거는 강체를 말하는 거예요. 강체. 강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서 어떠한 힘을 받더라도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물체를 강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피직스, 물리학적인 가정하에서만이 우리 가능하고 실제로다는 존재하지 않지요. 재료학에서 모든 부재는 우리가 힘을 받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디포메이션, 변형이 생긴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래 위를 이 강체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받쳐놓고 우리가 이러한 경우 봉하고 여기에서 이러한 속빈 축에 상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섹션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뭐 D다, 뭐 D1이다, D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에 대한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 요 로드에 대한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미지수를 두 개니까 시그마 1과 시그마 2니까 이거를 갖다가 식을 두 개를 세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외력, 이 P라고 하는 힘은 이거와 이거에 대한 저항력, internal force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정리할 때 외력은 internal force, 내력의 크기와 같다. 내력의 크기.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1 A1 플러스 시그마 2 A2. 여기에 대한 외력과 저항력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 이걸 일식이다. 이렇게 일식. 또 하나는 탄성론적으로다가 이게 작용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이 우리가 수축이 된다. 똑같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량이 같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수축량, 다시 말하면 수축량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길이가 또 똑같으니까 이건 스트레인이 같다. 스트레인. 후크의 법칙에서 스트레인 입실론 1과 입실론 2 이렇게 입실론 1과 입실론 2 이렇게 변형률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스트레인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후크의 법칙에서 어떻게 돼요? 2완분의 시그마는 2투분의 시그마 2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변형률이 같다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를 다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완분의 시그마는 2투분의 시그마 2니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다시 한번 표기하게 되면 응력비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는 2완분의 2투다. 요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병렬조합인 경우에는 응력비하고 여기에서 종탄성 계수의 비가 비례한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 다시 식이다.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렇게. 그러면 1식과 2식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시그마 1을 구하고 시그마 2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1을 구하려면 여기서 시그마 2를 소거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 해갖고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은 요거 식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P는 시그마 1 A1에다가 플러스 여기 시그마 2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크로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1에다가 2완분의 2투가 되겠네요. 시그마 1에다가 2완분의 2투에다가 A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응력을 갖다가 시그마 1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다시 쓰게 되면은 응력 시그마 1을 구하니까 A1 플러스 어떻게 돼요? 2완분의 2투의 A2 2완분의 2투의 A2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시그마 1을 그냥 구하면 돼요. 이렇게. 자, 얘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제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양변에 우리가 뭐예요? 2완을 곱하자. 2완을. 자, 종탄성에서 2완을 곱하자. 좌변항을 곱하게 되면 P2완 이렇게. 우변항을 곱하게 되면 시그마 1에다가 A1, 2완 플러스 여기다 2완을 곱하면 A2, E2 이렇게 우리가 식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시그마 1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그마 1은 A1, E1 플러스 A2, E2분의 외력 P에다가 E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얘를 또 우리가 간단하게 분모 분자를 또 뭐 E1으로 나눈다든가 E2로 나눠 갖고서 거기에 B를 또 단순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력은 이거 종탄성 개수에 뭐하냐 비례한다. 요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가파스칼. 자, 같은 방법으로다가 시그마2를 구하게 되게 되면 시그마1을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소거를 시키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게 되면 시그마2는 분모는 똑같이 A1, E1 플러스 A2, E2. 자, 분자는 P는 일정. 얘가 스트레스 2니까 종탄성 개수에 비례하니까 종탄성 개수 E2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몇 메가파스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러한 병렬 조합인 경우에는 응력과 종탄성 개수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를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렬 조합.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직렬 조합과 병렬 조합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냐 거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변형량 수축량을 계산하는데 수축량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수축량을 계산하는데 똑같아야 되니까 람다1, 람다2 수축량을 계산한다. 람다1, 람다2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어느 걸로 계산해도 같지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우리가 후크의 법칙에서 람다는 A분의 PL에다가 기본적으로 2분의 시그마 L이라는 걸 배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시그마 1,2를 계산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데다가 얘는 길이는 똑같죠. 자, 그래서 2완분의 시그마 1에다가 L 이거로 2,2분의 시그마 2의 L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등식이 다 이렇게 부합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수축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얘를 구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라든지 또 얘도 구했으니까 얘도 구하는데 등식이 같이 일정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요거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뒤에 거에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E2분의 L에다가 요거 시그마 2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A1, E1 플러스 A2, E2 외력 P는 일정에 요거는 뭐예요? E2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등식이 다 부합되고 요거 우리가 수축량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식으로 계산하더라도 얘는 A1, E1 플러스 A2, E2분의 외력 P에다가 길이는 똑같이 L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몇 센티미터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렬조합과 병렬조합 여기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직렬조합인 경우는 자중을 무시했을 때 각 부재의 외력이 일정하게 작용된다는 사실하고 병렬조합인 경우는 응력과 종탄성 개수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